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풀기로 했습니다. 심야 영업 규제로 막혔던 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도 재추진될 전망인데요. 이 관련 종목 뉴스 알아보시죠. 이 소식이 들려오자 이 증권가에서는 유통주 관련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 교보증권은 이 새벽 시간에 영업 규제를 완화한다면 이 오프라인 점포 안에 온라인 유통 물류센터를 운영 중인 곳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그중 한 종목으로 롯데쇼핑이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견조한 상승 이어가면서 3거래일째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이 상승폭 확대하면서 5% 가까운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정부 발표가 이어지면서 이마트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며 7%의 양봉을 그렸습니다. 이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이 자체 PB 상품에 친환경 패키지를 적용하며 ESG 경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는데요. 주가는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3% 내리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쉬어가지만 이 계열사 신세계는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명품의 비중과 이 대형 점포 중심으로의 견조한 신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닷새째 사들이고 있는 기관과 함께 오늘은 외국인도 순매수하면서 3.3%의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마트 관련 뉴스들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동안은요, 대형마트가 매달 2차례는 의무적으로 좀 쉬어야 됐었고요. 영업시간도 0시부터 10시까지 제한을 하면서 말 그대로 이 새벽 배송을 못했습니다. 새벽 배송이 이제 다시금 재추진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그래도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뭐 지역 상황에 따라서 규제를 해제하겠지만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는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팀장님. 네, 이제 새벽 배송에 대한 우리가 사실 배송에서 뭐 해보셨지 않겠지만 가장 선호하는 게 사실 새벽 배송이거든요. 그쵸, 가장 편리하죠. 자고 일어났을 네. 때 아침에 딱 나와 있는 네. 그 부분에 대한 새벽 배송이 아무래도 이제 영업시간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 새벽 배송 업체들이 오히려 좀 반사이익을 좀 얻었는데 새벽 배송 업체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은 좀 상승이 조금 좀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틈을 노려서 지금 대형마트들의 새벽 배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또 그 의무 휴업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되는데 이 부분 내용 어떤 거냐면 네. 지금까지 뭐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2번 쉬었죠. 예, 둘째 넷째 일요일로 휴일로 알고 있는데 휴일에 대한 휴일에 대한 부분을 평일로 좀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평일에 오히려 좀 쉰다. 근데 지금 평일하고 휴일하고 당연히 매출액 차이가 나고 있어요. 평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이제 롯데마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 경우 같은 경우 일 매출액이 약 140억 원이고 주말인 일요일은 210억 원. 그럼 그 차이가 연간으로 했을 때 한 1,7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휴일에 대한 부분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만약에 바꿔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또 그에 따른 또 이익 증가세도 네. 또 눈에 띄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체 매출액의 약 한 4에서 5% 정도 이 부분이 해당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할인업체라든지 할인마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확인을 하시면서 종목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이 편하다는 거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온라인 매출이 당연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비용 절감도 될 것이다. 좀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이 규제가 아마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오래됐네요. 예, 네. 10년 된 규제가 이번에 풀린다? 근데 이게 풀리는 게 재밌는 게 지금 뭐 전격적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뭐 지자체별로 동네별로 그 재량을 좀 맡기겠다고 하면서 어떤 정치적 이슈를 좀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 생각 이상으로 뭐 큰 어떤 센세이션이나 파급력을 그 마트 관련주들한테 이제 주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전격적으로 풀어버리게 되면은 물론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10년 동안 매출이 못 났었던 부분에서 다시 매출이 새롭게 발생을 합니다.
그게 한 3~4%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역별로 조금씩 어디는 풀어주고 어디는 안 풀어주고 이러는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건 조금 한번 이번 이슈는 본격적으로 풀어놨을 때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규제가 완화됐을 때 그 관련주들의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리 선점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종목을 또 공개해 보도록 하죠. 염정 팀장님의 종목은요. 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 가지고 오셨어요. 최근에 롯데하이마트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워지면 이 난방 가전 매출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조금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롯데 쇼핑을 좀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롯데 하겠습니다. 쇼핑이요? 네. 하이마트 말고? 네, 롯데 쇼핑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 할인마트에 대한 규제가 일부라도 좀 완화된다라는 이제 기대감에서 롯데 쇼핑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롯데 쇼핑 안에 사실 롯데 하이마트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매출 구성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전체 매출액의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이제 백화점에 대한 부분이고요, 20%. 그리고 이제 할인점에 대한 부분은 약간 38%.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롯데 하이마트는 전체 한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마켓이라든지 그리고 뭐 홈쇼핑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롯데쇼핑에서 일단 할인마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중이 일단 높고요. 여기서 사실 지금까지 롯데쇼핑이 지금 좀 힘을 못 썼던 부분이 이커머스 시장이거든요.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뭐 이마트라든지 뭐 다른 뭐 예를 들어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같은 이런 브랜드들이 빠르게 이커머스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롯데쇼핑이 지금 유일하게 지금 좀 사실 좀 진입이 좀 쉽지, 아직까지도 좀 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벽 배송이 만약에 좀 풀린다는 가정하에 네. 그리고 이제 배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한다라는, 이커머스 쪽을 강화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은 지금 영국의 오카도라는 이제 브랜드와 좀 협업을 맺었습니다. 오카도는 영국 내에서의 그 이커머스 업체거든요. 그를 통해서 뭐 같이 좀 협업을 통해서 그에 대한 그 지금까지 롯데쇼핑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좀 몇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온라인 쪽에서의 마켓 강화를 위해서 이에 대한 부분으로 좀 해결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겠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뭐 매출 비중에서 이제 온라인 쪽에 대한 부분 좀 강화시키고, 최근에는 이제 백화점에 대한 부분도 많은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사실 물건을 확인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맞아요. 네. 많이 좀 변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매출 비중에서 높은 백화점이라든지 할인마트, 지금까지 오프라인 중심의 시장이 결국은 온라인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부분을 가장 지금 좀 약했었던 부분을 강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에서 반등할 수 있는 가장 큰 저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롯데쇼핑은 뭐 지금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뭐 지금까지 뭐 눈에 띄는 정도로 지금 좋아지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뭐 매출액 추이를 보게 되면은 뭐 연간으로 작년과 비슷한 정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대신에 좀 많이 좋아진, 개선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작년에 2천억 원 수준에서 지금 4천억 원대로 증가를 함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에 대한 개선, 그에 대한 부분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에 대한 강화에 대한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쇼핑에 대한 전체적인 좀 코멘트를 해드리면, 지금 오늘은 좀 사실은 좀 오랜만에 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역시나 이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사실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20% 이상, 30%까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 연간으로 지금 저점에 대한 부분을 좀 통과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이 사실 빠르게 급등하고 이런 성장주의 개념은 또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제가 경기 방어주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정 팀장님의 종목 롯데하이마트가 아니라 롯데쇼핑이었습니다. 새벽 배송이 풀리고 오프라인 시장이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간다면, 이커머스가 강화가 된다면 주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롯데쇼핑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과장님의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이마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마트도 어제장 뭐 규제가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7%대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있고요. 네. 수익성 개선 또 스타벅스 이야기도 종종 나옵니다. 스타벅스 네, 영업이익이 좀 증가할 것이다 기저효과로. 네. 전체에서 근데 스타벅스가 이 회사 그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마트입니다. 네. 뭐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이마트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하고 해가지고 아마 전국의 지점이 한 159개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올해 예상되는 매출 규모 거기서만 나오는 게 한 12조 3천억 정도 봅니다. 그걸 한 일평균으로 따지면 한 일평균으로 36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이게 통상 평일에는 30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주말에는 500억 정도 수준으로 찍힌다라고 합니다. 주말이랑 평일이랑 매출 차이가 200억 정도가 나는 거죠. 크죠. 근데 이거를 의무 휴업일을 주중으로 다 변경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약 3,800억 정도의 매출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마트 전체 매출에서의 한 3에서 4%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어제 7%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아마. 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 일시적인 거는 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을 그렇게 규제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다 풀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10년간 진짜 한 3, 4% 정도를 더 낼 수 있었던 거를 그거를 이제 새롭게 풀리는 거라서 아마도 뭐 전체적인 리레이팅에는 충분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긴 할 텐데,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디는 풀어주고 어디는 안 풀어주고 어디는 또 눈치 보면서 풀어주고 이런 게 지금 있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좀 일단은 뉴스실을 좀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의무 휴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이마트와 롯데쇼핑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